솔드아웃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영업본부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인 만큼 또 다이나믹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잡페어 시즌10의 첫 코너, 이틀차의 첫 코너의 진행을 맡은 인재채용팀 주올림 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방학이라 다소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먼 고향까지 와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오시는 길 좀 편안하게 오시라고 셔틀버스며 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희가 뭐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 오신 만큼 또 보고 즐기고 느끼고 또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솔드아웃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바로 영업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선배 사원들을 모시고 한번 영업 서비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의 보람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는지 들어보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선배 사원님들 훈훈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소개부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해외 영업본부 중남미 팀에 근무 중인 이준호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려면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일찍들 다들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딱 눈을 딱 보니까 정말 구직을 잘 하겠다는 그런 여기 느낄 수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해외 영업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입사를 결정하고 또 구직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국내영업본부에서의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판촉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호찬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국내, 해외, 상용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해외영업본부와 국내영업본부 선배님들 양쪽을 다 공평하게 모셨습니다. 좀 훈훈하시죠? 예, 항상 첫 코너는 원래 외모가 되는 분들이 담당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많이 즐기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현대자동차는 차를 제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파는 회사죠. 사실 판매 최전선, 고객의 가장 가까이에서 노력하고 일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영업본부부터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고향까지 채용 설명회를 와주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진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발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취업 시장에서 힘들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국내영업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국내영업본부 속에서의 나의 업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런 후배를 기다립니다.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남자라면 다 가야 되는 군대를 좀 특별한 경험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ROTC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군대에 가서 소대장으로서 즐겁게 군생활을 했고요. 전역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취업 준비한 끝에 2012년도에 현대자동차 꿈에 그리던 국내영업본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 최전방 강원지역본부에서 2년 동안 지역 판촉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본사 판촉기획팀으로 발령받아서 3년 동안 세일즈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리님, 네, 보다 보니까 지역본부라는 말이 아마 지원자분들은 대부분 입사하면 본사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강원지역본부, 지역본부라는 개념이 뭔가요? 국내영업에서? 지역본부는 총 23개가 있는데 그 지역의 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기획한 일들을 지역에서 잘 실행될 수 있게 하는 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강원도 이렇게 지역에 가신 이유는 연고가 혹시 그쪽에 있으셔서 간 건가요? 아니요, 아쉽게도 연고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연고 없이도 많이들 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일들이 있나 보네요. 예, 그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연고 없어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계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 입사해서 지금까지 저는 5년 동안 그 판매라는 동일한 커리어를 밟아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같은 모임에 나가면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야, 호찬아, 너 현대자동차 다닌다며, 너 차 좀 파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애써 내가 그 영업직이 아니라 영업 관리하는 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1년에 66만 대쯤 파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영업보다는 그 전략, 마케팅, 광고 이렇게 왠지 있어 보이는 그런 업무를 많이 쫓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취업준비생 때 분명히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회사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업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영업본부에서 저는 그 판매 향상 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차를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시면 그 판매 상황을 분석하고 세일즈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현장에 잘 운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제가 진행했던 이벤트들을 일부만 모아봤습니다. 이벤트 왕이시네요. 정말 많죠. 네. 네. 엄청 많은데요? 예. 몇 개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아직 일부분이라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네, 말씀하시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 많은데 그 일부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시면서 아마 저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잘 보이는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황금 연휴가 한가위가 딱 눈에 띄어요. 저런 건 네. 어떤 소를 주는 그런 이벤트인가요? 예, 한가위 때 소를 주는 이벤트는 없고요. 저희가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드립니다. 근데 큰 걸 주시네요. 그 자동차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자동차를 그 귀향길에 자유롭게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렌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타봐서 좋으면 또 우리 회사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네. 또 이벤트를 크게 해주시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마 이벤트 이런 것들 다음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거죠? 예, 예.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소개하기 전에 또 말씀드릴 게 보통 사원 대리급에서 시키는 업무만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영업본부에서는 담당자가 직급에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런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긴장한 것 같아요. 네. 2년간의 지역본부 생활 후에 처음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맡게 된 업무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보장 서비스라는 업무인데요. 당시에 대중화되지 않았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많이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출고한 고객들이 차량에 대해서 불만족 시에 다른 현대자동차로 교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데 교환 처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본사에 와서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담당자인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거점들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담당자인 저로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프로그램 이용 동의서라든지 프로그램 업무 매뉴얼 절차에 대해서 익혔습니다. 어느 정도 복잡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숙지가 끝난 다음에는 좀 더 욕심이 났습니다. 이 담당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이해가 가는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과연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 고객과 접점에 있는 지역본부, 지점, 대리점, 카마스터 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 아이디어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반응도 점차 좋아졌고 프로그램이 점차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욕심이 났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이브리드 차량만이 아닌 현대자동차 전차종으로 확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고객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회사에는 교환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즉시 저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손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차종으로 확대했을 때 과연 회사의 손실이 얼마나 끼칠지를 계산을 하고 그러한 예산 손실 대비했을 때 마케팅 효과가 크고 현장에서 판촉 툴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 반대 의견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훌륭한 팀원들의 지원과 유관팀의 협조로 인해서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런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저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차임 기억하시는 게 예, 옛날 저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가 어슈런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실직자들에게 차를 만약에 샀는데 실직을 할 경우에 다시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주 잘 많은 호응을 받았던 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학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TV 광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버스 타고 오던가. 그러게 진작에 좀 큰 차를 사야지. 남편분이 잘못하셨네. 이 차 사신 지 얼마 안 되시죠? 큰 차로 바꿔드릴게요. 구매 후 마음이 바뀌면 타차종으로 차종 교환. 괜찮아? 오빠, 내가 오늘 운전을 해봐도 아는데 뒤에서 차가 나를 타. 내 차 괜찮냐고 내 차. 아니, 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로 남자가 소심하게 그러세요? 새 차로 바꿔드릴게요, 새 차로. 구매 후 1년 내 사고 시 동일 차로 신차 교환. 이 차들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냐. 어떡하긴요. 이제 둘이 한 집에 살 건데, 차가 두 대 필요할까요? 한 대 반납합시다. 차량 반납 시 자녀 할부금을 낼 필요 없는 안심 할부.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기죠. 그래도 현대자동차면 괜찮아요. 왜? 이게 있으니까. 구매 후까지 보장받는 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살다 보면, 타다 보면. 대리님, 저는 예. 단순히 그냥 이벤트를 뭔가 기획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잘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광고 영상까지도 다 만드세요? 그러면 하시는 업무가? 아니요, 제가 직접 광고를 만들진 않고요. 국내 광고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획자로서 이 프로그램의 소구점이라든지 광고 포인트를 조언을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달수 연예인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연예인이 광고에 들어가는지 그런 의견도 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단순히 차량 판매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구매 후 1개월, 1년, 3년 동안 고객이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고객들을 케어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런칭 후에 현장 반응은 되게 뜨거웠습니다. 고객들은 차량 선택 실수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준다. 그리고 억울하게 내가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줘서 좋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카마스터 분들은 차량 불만 고객들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쐐기를 박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타사에서는 할 수 없는 제2의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장님 카톡 프로필 내용인데요. 새로움이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느낀 점은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다 보면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끝나면은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국내업본부에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국내업본부 지원하실 예정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많으시네요. 네. 정말 많으신데 이 부분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만큼 소비자의 니즈들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들을 놓치지 않고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추진력이 좋은 분들이 좋습니다. 저희는 보고서에서만 끝나는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영업본부는 모든 업무를 기획해서 실제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 추진력이 없으면 고객에게 피부에 와닿는 안으로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그 대인관계, 소통 능력을 갖추신 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내영업본부는 그 인간 중심의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본부에 많은 부서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와 소통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른 팀과의 그 업무 협업에 있어서도 일처리를 잘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국내영업본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향이 아니시더라도 국내영업본부를 지원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취업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자니 좀 긴장도 되고,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되게 힘든 시기시죠. 그래서 힘든 시기시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그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그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생각하던 영업이랑은 조금 영업이 다른 것 같다. 영업에서는 차를 판매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바뀌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어제 새벽 2시까지 계속 저한테 올림씨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계속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자분들께서 멀리까지 와주시는데 조금 뻔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자기의 스토리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막 엄청 떨린다, 우왕청심환 먹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으셨죠?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용기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저도 이제 채용팀으로서 저도 원래는 국내영업본부로 입사를 해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채용팀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국내영업본부는 왠지 여자를 안 뽑을 것 같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셔야 될 것 같다. 또 뭔가 조금 더 군대적인 문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지원자분들께서 아마 다들 그 마음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리님 보시기에 실제로 영업본부의 분위기나 이런 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여직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비율은 한 4대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그냥 똑같은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군대 문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내영업본부의 문화는 형아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친해지면은 물론 일할 때는 아니지만 퇴근해서는 형님 동생 하면서 되게 끈끈하게 지내는 그런 문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 관련해서는 물론 저도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술을 못한다고 해서 국내영업본부에서 적응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본사의 여러 팀장님들 중에 술을 한 방울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저도 국내영업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술 좋아합니다, 저도. 네. 네, 그랬고요. 네. 다음 이제 해외영업본부 이제 코너를 들을 텐데요. 오늘 이제 차장님께서 해외영업본부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재원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판촉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런칭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아마 또 해외영업본부를 조금 맛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 인사드린 이준호 차장이고요. 지금 저 중남미 팀에서 이제 브라질하고 멕시코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저 제목을 영어로 이제 적었는데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라고 되어 있는데 유명 흑인 연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He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데 제가 이제 의도했던 건 뭐냐면 우리 손 안에 세계를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해외영업본부 직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런 상황을 잘 대변한 것 같아서 제목을 적어봤고. 제가 오늘 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터키에서 주재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했던 그 모델 i20라는 국내에서 팔지 않는 차인데 이 차를 런칭했던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주재 생활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해외 영업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 제 소견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7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예. 많이 돌아가시네요. 예. 백투더 퓨처 느낌으로. 예. 지금 머리를 감싸 쥐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17년 전의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당연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막 고민했죠. 근데 일단 전공 외국어를 했습니다. 독일어를 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 언어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문과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무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외국인 회사라든가 또 어떤 수출 기능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차에 이제 입사를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입사 후에 이제 영업하고 마케팅 이제 이런저런 부서들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해외 영업본부 수출 기획팀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그 외국어를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면서 인사팀에 잘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전 세계 어떤 우리 그 수출의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분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업무를 맡으면서 그 해외 영업의 어떤 그 기본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좀 이제 지평을 좀 넓혀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브랜드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떤 그 브랜드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뭐 브랜드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뭐 최근에 몇 년 전이죠. New Thinking, 뭐 New Possibility 뭐 이런 거 보셨는데 그런 작업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마케팅 쪽으로 옮겨서 마케팅 전략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들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이런 추진한 나라들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마케팅 전략을 짜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때 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닐 때 항상 그 TV 광고를 보면은 그 항공사에서 기내에서 이렇게 노트북 치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참 멋있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기내에서 쳐보니까 이렇게 멋있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아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이런 10년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제 경력도 쌓이고 그래서 터키 법인에서 제 마케팅 담당자로서 이제 4년 근무를 했고요. 2016년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영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중남미 팀에서 브라질하고 멕시코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뭔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뭐가 늘어났을까요? 제 뭐 경력도 늘어났고 제 가족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제 연봉도 늘어났을 거고, 제 많이 주량도 늘어나신 것 늘어났습니다. 같아요. 많이 늘어. 하여튼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이런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입사하면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수를 할 때 울산의 그 선적 부대에 갔는데 항상 TV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다가 직접 이렇게 딱 배에 그 차가 실린 모습을 보면서 수출인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좀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아마 요걸 보면서도 해외 영업 보면 이제 지원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2002년 월드컵 때 전 세계 VIP들 다 국내로 저희가 모셔가지고 경기도 보면서 그 경기장 보니까 우리 광고판이 아주 또 사방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소개 간단히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터키에서 런칭을 직접 했던 그 i20 국내에서 팔지 않지만 어떻게 이제 런칭을 진행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장면이 이스탄불 제가 살았던 데인데 아시아 쪽에서 유럽을 보면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유럽 쪽이었고요. 사무소는 아시아 쪽에 있었는데 매일같이 대륙을 넘나들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마 이런 직장인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저런 어떤 빌딩이나 뭐 이런 모습도 많이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 있는데 동시에 또 고대 유적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동서양과 신구가 아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특이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떤 그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자부심 뭐 이런 게 상당히 강한데 국경일이 되면은 그 국기를 건물 전체를 덮어버리는 사이즈로 이렇게 저 상당히 작게 나온 거고 훨씬 더 크게 해서 이렇게 거는 거 볼 수 있고 예, 저 좌측에 보이시는 분이 저 케말 아타투르크라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고 또 알파벳도 도입하고 그 전에 이제 아랍어 문자를 썼는데 알파벳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의 그 히잡 그 스카프를 이제 벗기는 금지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해가지고 이제 여성 해방 쪽에도 이렇게 일조를 한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농담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가장 빨리 죽는 방법은 저분의 사진을 찍거나 국기를 훼손하면 1분 내에 와서 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라는 그 농담 아닌 이제 농담이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그 존경을 받고 그 여직원들 저희 그 오피스 여직원들 책상에 가도 저분 다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봐서 아주 거의 뭐 아이돌급의 그런 인기를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그 절대 권력자의 밑에 그 상하 관계가 또 터키라는 사회가 상당히 아주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수적인 나라라는 말씀. 예, 보수적이다.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그 히어라키가 네. 상당히 세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그 말씀드릴 부분과 약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런 터키에서 우리 그 현대차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과거에 이제 단순한 소형차 브랜드에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엑센트 택시를 보시고 계신데 뭔가 이제 우리가 상향해 보려는 프리미엄 브랜드 도약을 해보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i20이라는 차는 되게 사실은 이제 여기 엑센트바도 소형차였지만 뭔가 이제 이미지를 저희가 좀 바꾸면서 프리미엄하게 좀 나가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더불어서 이 i20이라는 차가 터키 법인 내수 판매 거의 40% 이상을 담당을 하고 또 수에서 무려 이제 50% 가까이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터키에서 런칭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일 그 첫 번째 런칭에서 성공적으로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셔서 이제 구형 i20와 제가 런칭했던 이제 그 2세대 i20를 비교를 했는데 기존 모델보다 좀 차분해지고 많이 좀 스타일리시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고객 반응이 디자인 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좋게 나와서 뭔가 우리가 좀 더 프리미엄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 포지셔닝 그 맵을 보면은 뭐 르노 클리오라든가 폭스바겐 폴로 같은 차들이 아주 양쪽에서 굉장히 버티고 있고 우리 구형 i20는 이제 약간 그 가격 쪽에 소구했던 저런 쪽 아래쪽 위치에 있었는데 뭐 위쪽으로 상향 포지셔닝해서 스타일리시하고 하이테크한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모든 부서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광고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좌뇌와 우뇌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치면 좌뇌는 이제 이성적인 부분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어떤 차의 사양이라든가 또 이제 뭐 자기가 보유하면서 어떤 비용을 좀 덜 받는다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고 우뇌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 이제 차의 디자인이라든가 또 어떤 프리미엄한 것 또는 이 차가 터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이드 인 터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좌측은 이제 영업 쪽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고 왜냐하면 판매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런 쪽에 이제 소구를 좀 아주 강하게 원했습니다. 근데 우측은 저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제 강하게 또 주장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좀 저런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제 한참 막 팽팽하게 갈등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의견 조율이 안 됐었는데 제가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제3자로서 영업수장과 마케팅 수장을 다 이제 만나면서 설득을 했는데 그 현진 영업수장이 영업 매니저죠.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차를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쪽에 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 있는 또 다른 걸 보니까 자기보다 이제 직급이 좀 낮은 마케팅 그 매니저가 그 자기보다 뭔가 이렇게 치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 좀 불쾌해하는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상하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에 약간 좀 그 사람이 불쾌했던 것 같고 저는 뭐 제3자니까 이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양쪽을 다 조율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화 접근을 했는데 앞에 이제 빙산이 보이시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당히 감성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특히 이제 TV 광고 같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대신 이제 실제로 고객이 접하는 영업 딜러점이라든가 또 홈페이지라든가 고객들이 와서 이제 보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사양이라든가 차량의 그 할부 조건 또는 저희가 딜러 그 판매 그 영업 사원들에게 상당히 그 간단한 그 i20의 장점을 소개하는 그 판촉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와서 어떠한 질문을 해도 바로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했고 이제 다음에 그 빙산 위에 보면 겉에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작을 했던 영어로 옮기면 Listen to your heart, 이게 당신의 마음을 들어야 이제 이런 광고인데 소비자의 그 직관에 호소해서 이성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의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할 강조한 이제 그런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터키어로 나올 때는 영어 자막이 있으니까 뭐 이해하신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Hayat senin en uzun yolculuğun. Bu yolculukta sana en iyi kim yol gösterebilir? Kalbin. Peki onun sesini en son ne zaman dinledin? Başka sesler hep bastırmadı mı onu? Yaptığın işi seçerken mesela. Ya da giydiğin kıyafeti seçerken. Sen ne yaparsan yap, kalbin hep anlatmaya devam eder. Onu dinlediğinde ne kadar iyi hissettiğini bildiği için. Yeni Hyundai i20. Onu gördürdüm. Kalbinin sesini dinle. Sana anlatacak çok şey olacak. 차장님 여기 보니까 네. 되게 세련된, 이게 몇 년도에 제작하신? 이게 2014년도에 14년도인데도 되게 세련되네요. 어떤 국내 영화본부에서 보시기에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막 차 바꾸시죠 이런 광고만 하는데 오달수 씨가 예. 바꿔줄게 막 이러는데 확실히 해외 영업본부 광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 느낌이 약간 살짝 나면서 예. 예. 그 이제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어떤 그 차의 그 기능이라든가 뭐 가격 많이 내보내는데 일단 저희가 런칭 광고할 때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싹 빼보자. 이런 게 이제 주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판매와 마케팅이 사실은 같은 목표를 많이 팔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제 갈등 상황이나 이제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양쪽을 만족시켜 주시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끌고 가신 그런 거네요. 뭐 제가 조율을 잘 해서 그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감성적인 부분 보셨고 이제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딜러점에 보낸 이런 팜플렛을 제작을 했는데 여기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37,990이라고 약간 여기도 이제 38,000이 어떤 심리적인 가격선이어가지고 현지 화폐로 또 10을 딱 깎아서 저렇게 했고 딜러점 방문하시면 테스트드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담아서 다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터치를 했고요. 자, 그 결과 판매가 전년도 1분기 대비해서 15년도 1분기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점유율이 세그먼트 내에서 점유율이 이제 5% 이상 뛰었다는 게 더 의미 있는 그 점인 것 같고 또 더 좋았던 게 더불어서 그 저희 직원들이 이제 광고 제작에 다 참여를 했는데 터키 내외에서 이제 수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 광고가. 그래서 그 직원들 아주 자부심이 굉장히 올라갔고 또 뭐 저 또한 이제 같이 이런 참여하면서 직원들 아주 가이드하는데 상당히 그 다음도 아주 편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내 런칭 전략 하나를 딱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점유율 변화가 있는 게 이렇게 흔한 일인가요? 판매 그쪽에서? 흔치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신기해요. 대부분 이제 네. 신차가 나오면은 많이들 판매가 올라가고 그건 사실인데 저렇게 이제 점유율이 올랐다는 점에서 좀 저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자랑도 많이 하시고.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i20 그 런칭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영업과 마케팅의 그 가장 핵심은 차 런칭을 잘해서 판매를 이제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영업과 마케팅의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을 한번 좀 맛보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해외 주재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좋은 시간이었고 장점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이론과 제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또 본사에서 배웠던 이런 이론들을 실제 적용할 수 있었고 또 리더십, 현지인들 제가 20명 가까이 이제 같이 가이드하면서 리더십과 조직 관리할 수 있었고 당연히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 일단 저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저게 뭐 꼭 나쁜 건 아닌데 제가 1월 2일 날 첫 출근을 했는데 현지에서 오후 3시로 기억을 하는데 딱 메일을 보니까 본사 메일 플러스 이제 현지 메일이 100통 가까이가 제 메일함에 쌓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용을 제가 대부분 모르는 뭐 막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뿐이 없죠. 그래서 상당히 그 진짜 어려웠던 그런 느낌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당연히 현지에서도 갈등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걸 풀어서 접근하느냐 그런 문제고. 다음으로 이제 현지 문화에 대해서 이제 부적응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터키는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 아랍어로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잠이 깨시는 분들도 많고 상당히 이제 그 소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면에 이제 이 기도 소리가 너무 이제 평온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주전 생활이 항상 그 장밋빛 생활은 아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해외 영업을 지원하시는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해외에서 사는 그런 아까 뭐 컴퓨터를 비행기 안에서 하는 거라던가 해외에서 모닝커피를 딱 마시면서 딱 열면 막 유럽이 펼쳐져 있는 그런 주재원 생활을 꿈꾸는데 실제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생활도 가끔은 하시잖아요. 가끔. 근데 일단은 그렇죠. 하는데 그 판매 목표가 주어지면은 또 이것도 팔기 위해서 저희가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장이 아주 좋다면은 뭐 그런 게 좀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목표가 달성이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면 때문에 보이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이제 해외 영업본부 지원하시면서 이제 주재원 막 당장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교환학생 가시거나 이런 거랑은 또 약간 느낌이 다르다. 목표가 명확히 있고 또 이렇게 막 런칭을 하는 일을 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참 계속해 주시죠. 네, 어쩌면 이런 장단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과연 어떤 사람이 해외 영업에 적합한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사죠. 그 자기가 고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배를 가까스로 타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과정에 또 침몰을 당합니다. 또 바다에 또 뛰어들어서 헤엄도 치고 또 다시 또 다른 소형보트에 타서 결국 이제 영국 돌아가는데 그 이런 어떤 자기가 살려는 강한 의지, 열정 뭐 이런 걸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군 제독인데 이런 병사들 끝까지 자기가 배가 태워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끝에 남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없는지 이 보는 어떤 책임감과 리더십을 아주 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그 열정과 그 책임감이 있으시면은 저기 뭐 배우들은 네이티브 스피커지만 저만큼 영어 안 하셔도 다 와서 잘 적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더 궁금하신 건 Q&A 통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본의 아니게 덩케르크 스포까지 당하면서 저희가 농담이고요. 뭐 차장님께도 좀 질문을 자주 들어오는 해외 영업의 FAQ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마지막에 덩케르크 주인공들처럼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해외 영업본부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가장 아마 궁금하신 게 얼마나 어학 능력이 중요한가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영업본부에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어학 역량이 돼야 되는지. 일단은 뭐 저희가 비즈니스나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는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뭐 중학교 흔히 하는 인사말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그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회화 플러스 본인이 상대방을 영어로 설득을 할 수 있고 어떤 회의를 자기가 주재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떤 토익 900점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건 회화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학 뭐 만점 받으셔도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해외 영업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약간 토익 점수나 뭐 이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업무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영업 서비스를 이제 통합으로 이제 뽑고 있어요. 선호 직무를 받고 그러다 보니 본인은 뭐 예를 들면 해외 영업을 뭐 국내 영업을 하고 싶었는데 해외 영업 본부를 갔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렇게 국내 해외 간의 교류가 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지 실제로. 일단은 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 뭐 국내 해외뿐만 아니고 모든 그 부서들 자기가 원하는데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영업 본부에서 국내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이제 이직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지원 나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예,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국내 영업 본부가 사실 우리 회사 내에서 약간 인재 산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국내 영업 본부에서도 경력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리님? 국내 영업본부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내 영업본부 내에서도 지금 업무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무순환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2년, 3년 안에는 본인이 원하면은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영업본부로 입사를 했지만 또 다른 경력 개발로 지금은 HR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분야에서 조금 경력을 쌓고 노력하시다 보면 또 다른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뭐 주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질문을 받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마이크 들고 막 뛰어다니기가 좀 협소해서 이제 심플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받고 있는데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볼게요. 많이 질문하신 것들. 네,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처음에 이제 입사 후에 부서 이동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커리어 플랜이 어떻게 되시는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플랜대로 이제 뭔가 팀을 바꾸는 것들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좀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 이 모든 걸 다 알고 그리고 이제 입사하진 물론 않았고 와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적어도 그 영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마케팅도 같이 했는데 두 가지를 같이 경험을 해보시고 이러면은 뭐 골고루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굳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그 영업 전반에 있어서 한번 두루두루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또 영업본부의 특징이 또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가장 좋은 본부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영업 서비스 직무 부문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좀 국내 영업본부의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들어보니 영업보다는 영업 지원이나 마케팅이나 뭐 프로모션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다. B2B 영업 활동 같은 것은 하는 그런 팀은 없는지 좀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그거부터 답변을. 그 자동차 B2B 영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법인 판매팀이라든지 법인 판촉 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B2B 업무를 원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팀이 되게 다양합니다. 국내 영업본부는 우리 회사 내에서도 되게 큰 조직을 가지고 있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마케팅, 지원, 뭐 CS, 뭐 고객 관리,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정말 여러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나눠드린 H북을 좀 참고하시면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한번 보시고, 안 보이시죠? 네, 눈이 안 좋으시죠? 네, 제가 봐드릴게요. 자, 제2외국어와 발령받는 근무지간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제 본인이 전공하는 어문학 전공이라던가 이런 거랑. 예, 이제 독일어 전공을 했는데 솔직히 저도 터키의 발령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 어떤 인력 수급 상황이라든가 회사의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100%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그 어떤 해당 나라의 전공 언어 특히 뭐 스페인어라든가 러시아 뭐 다양한 제2외국어들이 있는데 이런 쪽
가신 분들은 또 되게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이거 뭐 간단한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하고 선배 사원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좀 질문 드릴 거 하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영업본부에서 대리점, 지점 발굴을 위한 노력도 하나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뭐 이런 관제적인 것들을 하는 부문이 또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아, 예.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의 개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팀도 있고요. 그 지점을 개소한다든지 그런 것들 담당하는 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공의 분들,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분들이 이제 근무하는 곳이 또 국내영업 회영업본부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질문을 되게 많이 올려주시고 있는데 3층에서 오후에 시간표 확인하시면 본부 PR이나 직무 토크, 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배 사원들과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께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채용 슬로건이죠. What makes you move.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굉장히 힘든 일도 많고 회사 생활이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혹시 선배님들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나 힘은 뭔지 차장님부터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제가 담당하는 그 지역이 해당 그 신문 기사라든가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좀 기분이 좋고요. 두 번째는 그 특히 이제 해외 근무할 때 매달 그 판매 마감을 딱 하고 다 달성을 다 한 다음에 끝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맥주 한잔 할 때 참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터키에서 맥주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네. 저도 이 느낌 압니다. 그 마감하고 나서 먹는 맥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선배님.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판촉기획팀은 그 판매 목표 달성이라는 딱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고민도 하고 야근도 같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그런 같이 그렇게 부대끼면서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 내가 이렇게 업무에 소홀해지거나 나태해지면은 이런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실 때 혼자 준비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터디라든지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준비를 하셔서 옆에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셔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오후에 진행되는 본부 PR이나 직무 토크 많이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긴 시간 저희와 이렇게 한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력적인 영업의 세계를 알려주신 중남미팀 이준호 차장님, 판촉기획팀 남호찬 대리님, 그리고 인재채용팀 주얼림 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